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선생님 2차 시에 올려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혼자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하기 앞서 우리가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수능 사탐 과목만 선택한 학생들도 생명과학 원교과를 듣기 때문에 3단원에 있어서 고난이도의 어떤 수능 문제 유형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다만 흥분에 전도하고 전달하고 근육 수축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디인지, 아니면 전도 속도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 구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푸는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시고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제 4문제를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도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풀이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1단원에서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 생명체의 특성이 나오는데, 생명체의 특성을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눴죠. 하나는 개체 수준에서의 개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있었고, 하나는 종 수준에서, 개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얘가 죽기 때문에 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생명체의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를 구별할 때 개체 수준에서 생명체라고 하면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고, 세포 수준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때 반응을 하되 어떤 것들, 체온이나 삼투압이나 pH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성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개체가 태어나는 거 발생이죠. 그 다음에 얘가 자라는 거 생장이네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특징을 있었고, 종족 유지적 특성을 보면 자손을 낳아야죠. 생식이고, 이 자손이 어버이를 닮네요. 유전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체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활 습성이나 형태 등을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이게 아주 긴 시간 스케일상으로 보면 진정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진화라고 해요. 그러면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 유전적 변이를 다른 말로 돌연변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의 특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 유지하고 종족 유지의 특성을 범주를 나누는 것부터 출발했다는 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귀납적 탐구 과정하고 연역적 탐구 과정이 있었잖아요. 둘의 차이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였어요.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설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게 이제 변인을 설정하시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귀납적 어떤 탐구 주제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 25페이지를 보면 귀납적 탐구 과정인데, 2번째 단계에 관찰과 실험 수행이라고 나와서 관찰 방법과 실험 방법을 고안하여 수행한다 라고 해서 귀납적 방법도 실험을 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딱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탐구는 이 2가지 방법들을 혼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험도 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경우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것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험이 중요한 핵심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귀납적 탐구 과정에서는 실험이 없는 게 맞아요.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제들이 맞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탐구라고 하는 거를 큰 범주에서 실험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과서가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납적 탐구 과정을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과서를 해석할 때는 무언가 자연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찰이라는 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지역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기 같은 것들을 범주 같은 것들을 정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탐구 방법을 고안한다라고 하지 않고 좀 더 넓게 실험 방법을 고안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3단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흥분을 전도하고 전달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흥분의 전도하고 전달을 개념을 아는 것이고, 전도의 과정과 전달의 과정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자극을 준 지점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준 후 t초 후의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t초 후의 시점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뭐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t초 후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는 자극이 이동을 했겠죠.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극이 와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뉴런이 이렇게 있을 때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통로가 다 열리면. 그럼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이동을 해가죠. 그럼 여기에도 나트륨이 하나, 둘, 셋, 넷 있다가 여기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역치 이상이 되어야지만 또다시 여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몽땅 열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 나트륨이 이동을 해서 확산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플러스 막전이 변화라고 하면, 막전이 변화 그래프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니까 나셔야 되죠. 이런 그래프 생각난가요? 아직 자극이 오지 않았을 때 분극 상태고,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얘가 탈분극 상태가 되고, 보통 한 피크가 되면 플러스 35mV 정도, 그 다음 휴지전일 때 마이너스 70mV 정도, 그 다음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분극 상태보다 더 과하게 세포 내의 이온이 적어지면 우리는 이때를 과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해보면 X축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미리세크고, Y축은 미리볼트 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해요. 자극이 여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도착을 했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서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통로가 닫히고, 이 같은 거에 의해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t초의 시점이라는 것은 자극이 이동하는 데 시간을 쓰고, 이동해서 막전이를 변화하는 데 이런 어떤 순서에 따라 시간을 쓰니까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같이 생각해주는 개념이 t초 후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극을 어디에 줬는지 몰라요. 자극을 준 위치를 구하래요. 그런데 양쪽 끝 중에 하나에 줬나봐요. 기억 또는 니은의 자극을 줬대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줬는지 여기서 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1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멀리 가면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얘가 만약에 1초 걸렸다고 하면 얘는 뭐 3초, 4초 더 멀 수밖에 없겠죠. 더 멀리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t조의 시점에서 A, B, C, D를 동시에 막전이를 체크한 거기 때문에 요 시간은 같아요. 그러면 요 시간이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과분극 쪽에 가까울수록 막전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거고, 탈분극이나 분극 이쪽에 가까울수록 막전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준 시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의 순서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야지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야지만 과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이고, 이쪽은 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극을 준 지점이 요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점이, 먼 지점이 더 멀리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자극을 준 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죠. 얘가 많다면.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겠죠. 이제 자극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가까울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럼 보면 기억과 니은 시점 중 어디가 자극을 준 지점이냐라고 하면 가까운 쪽일수록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니까 니은이 자극을 준 시점이 되겠죠. 그럼 한번 보시면 막전이 그래프가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순서는 반드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순서여야만 하고, 흥분의 전차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항상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극의 피크 지점하고 과분극 지점이에요. 피크 지점이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플러스 30mV라고 했으니까 얘고, 과분극은 마이너스 80mV죠. 나머지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mV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60mV라든가 다 지점이 두 군데씩인데, 피크 지점하고 과분극 지점은 한 지점이니까 얘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맞아요. 수월해요. 그럼 이 지점이 B 시점이고 이 시점이 D 시점인데, 순서가 A, B, C, D거나 D, C, B, A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순서를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뒤집어 놓은 다음에 순서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얘가 B면 이쪽에 C가 있을 거고 이쪽에 A가 있겠죠. 그럼 C가 지금 플러스 10mV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C는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D 다음에 B가 먼저 오고 C가 나중에 올 수 없으니까 C가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A는 이쪽에 있겠죠. 그럼 문제 한번 보시면 자극을 준 지점은 니은 지점이다. 기억 보기는 틀린 설명이네요. T1에서 A에서의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나는 나트륨이 통로를 통해 유입하고 있네요. ATP가 소요되지 않죠. 그러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깥쪽이 농도가 많은 것이고 안쪽이 농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위쪽이 세포 바깥쪽이 될 것이고 아래쪽이 세포 안쪽이 되겠네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는 거는 나는 탈분극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 T1일 때는 지금 T1일 때 A를 말하고 있는데 A는 탈분극 시점이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설명이네요. T1일 때 C에서는 지금 재분극 상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네요. 재분극 상황에서는 칼륨 통로가 열리겠죠. 칼륨은 어디가 많아요? 안쪽이 많고 바깥쪽이 적기 때문에 이쪽이 안쪽, 바깥쪽이라고 하면
칼륨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포막 내부에 있는 막전이를 다시 낮춰주는 상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1번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은 동시에 T초에 동시에 ABCD를 관찰한 건데 2번 문제를 보면 차이점은 T초라고 하는 시간이 줬는데 흥분의 전도 속도가 달라요. A하고 B 다른데 하나는 3cm/ms, 하나는 1ms당 1cm가 이동하고 하나는 3cm가 이동을 한 거예요. 속도는 얘가 빠르죠. 그럼 A하고 B 지점에서 누가 더 속도가 빠른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누가 더 빠르나요?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P1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네요.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는 자극을 준 지점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자극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죠. 여기는 자극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죠. 그런데 A에서 P2에서의 막전이는 플러스 30mV 정도 된대요. 그런데 B에서 P2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 정도 됐네요. 여기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서 한 3cm 이동을 했을 때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얘는 더 멀리 이동했는데 막전이 소요되는 시간도 더 기니까 당연히 B가 속도가 빠르겠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의 속도가 1cm/ms고 B가 3cm/ms네요. 이번 보기를 보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니은 보기는 틀렸네요. 괜찮나요? 그럼 1번을 봅시다. 여기에서는 자극을 준 다음 몇 초가 지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A ms가 지난 시점에서 A의 P2에서의 막전이가 30mV래요. 그러면 P2까지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데 얼마를 썼냐면 2ms를 썼네요. 그러면 이 흥분이 이동해 오는 데는 얼마를 썼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 P2 시점이면 3cm잖아요. 여기 보면 A의 속도가 1cm/ms이기 때문에 1ms가 지났을 때 1cm가 가니까 3cm가 지나기 위해서는 3ms를 소요했겠죠. 그러면 이때는 자극을 준 다음에 5ms가 지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A는 5가 맞네요.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에요. 디귿을 보면 이번에는 B에서예요. 자극을 준 다음에 2ms가 지났을 때 B의 P2에서의 막전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1초당 1ms당 3cm가 가는데 P2에서의 B를 보면 3cm를 이동했으니까 자극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ms를 쓴 거죠. 1ms당 3cm니까. 그 다음에 지금 2초가 지난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1ms 걸려서 이동을 해왔고 막전이 변화해도 1ms를 쓴 거죠. 그러면 1ms가 지난 시점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값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속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지만 속도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이때는 뭐가 일어나는 시점인가요? 탈분극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맞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돼요. 근육의 수축 문제인데 근육의 수축 문제에서도 그냥 단순한 산수 계산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I 대 A 대 H 대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수축의 의미는 근섬유 마디 수준에서 짧아지고 길어지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 한번 풀어주시면 될 텐데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가는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을 단면으로 자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T1에서 T2로 가는 거고 T1일 때의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굵은 단백질은 마이오신이 되겠죠. 이 굵은 단백질이 마이오신이면 이 가는 단백질은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되고 까만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의 범위를 보면 이 파트가 무슨 파트예요? I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해서 밝게 보이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A대라고 하고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랑 같네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 잘 안 보이나요? 파란색 썼네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요 파트는 마이오신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H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 가운데 선을 M선이라고 하고 가장 바깥쪽의 바운더리를 G선이라고 해서 근육 완섬유 마디는 좌우 대칭인 경우 거의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T1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T2 시점으로 갔대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T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지울게요. 마이오신만 노출된 부분이니까 기억이네요. 그러면 나는 니은의 첫 번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기억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니은부터 출발을 하면 처음에 마이오신하고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게 없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이오신만 있었는데 이 똑같은 지점에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T1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완인 거고 T2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수축인 거죠. 그러면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I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I대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대가 길어졌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은 짧아졌다는 거고 겹치는 부분이 짧아졌으니까 H대는 길어진 거죠. 여기는 겹치는 부분은 길어졌다는 거고 H대는 짧아졌다는 거죠. 얘랑 같은 맥락에서 근육의 원섬유의 길이는 길어진 거고 근육 원섬유의 마디의 길이는 짧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면 H대의 길이는 H대 길이면 T1 시점하고 T2 시점을 비교해보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D급 보면 T1에서 T2로 올 때 근육 수축이로 할 때 ATP가 소요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됐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2번을 보시면 그림은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그 다음에 표는 이때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아니네요. 나왔네요.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 니은은 두 개 겹치는 곳,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라고 했네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확인하실 부분은 기억, 니은이 의미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얘만 존재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곳을 기억이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고 얘도 기억인 거죠. 그쵸? 겹치는 부분을 니은이라고 하면 얘도 니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기억, 니은이 의미하는 곳이 한쪽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쪽만 지칭하고 있죠. 이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잘 읽어보면 양쪽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지칭하는 곳이
한쪽인지 좌우 대칭이면서 양쪽 모두를 지칭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기역의 길이가, 여기 마이오신의 길이가 T1 시점에서 T2 시점으로 가면 길어졌어요. 이거 보시면 얘가 길어졌다는 거는 이완 시점인 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수축 시점이고 이완 시점이네요. 얘가 0.2만큼 길어졌으면 니은은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은 0.2만큼 짧아졌겠네요. 겹치는 부분이 0.2만큼 짧아졌으면 H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0.2만큼 짧아졌으니까 0.4만큼 길어지게 되겠네요. 되시나요? 기역의 길이는 A대에 속한다. A대는 니은 플러스 디귿이죠. 플러스 여기가 니은 한쪽이니까 이쪽에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라고 하면 이니은 플러스 디귿이 A대의 길이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T2일 때의 니은의 길이는 이라고 물었죠. T2라고 하면 얘가 0.2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0.2만큼 감소하면 되겠네요. 0.7 마이크로미터보다 짧다. 0.5가 되겠네요. 디귿의 길이는 H대의 길이네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얘는 지금 보면 얘가 이만큼 길어졌으면 겹치는 부분은 0.2만큼 짧아지고 0.2만큼 짧아졌으니까 H대의 길이는 0.4만큼 길어지겠죠. T2일 때가 길다니까 틀린 설명이네요. 2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선생님 근육 수축하고 흥분의 전도 문제는 요 4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무난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고난이도의 속도 문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시험 잘 보도록 해요. 수업 시간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